자, 됐죠? 그래서 패키지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로드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전에 CSV 파일로 저장이 되고 엑셀로 갖고 오든 근데 엑셀을 갖고 오면 좀 엑셀로 갖고 오는 명령어가 따로 있고요. 대부분 CS를 갖고 와야 되니까 요거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뭐냐면은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 치지 마시고 얘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read CSV라는 건 뭐냐면 CSV를 읽어 갖고 와라. 근데 읽어 갖고 오면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냐면 뭔가에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text._df df 해놓고 항상 우리 이렇게 해주죠. 뭐라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파일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갖고 와서 얘가 자동으로 여기다가 저장해 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지를 넣어줘야 되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string as factor f라고 써주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head f라고 써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헤더가 없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헤더가 없었잖아요. 위에 보통 보면은 헤더가 있으면 헤더를 인식해 주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위에 보면 텍스트 이거예요. 헤더라는 게 요거를 의미합니다. 얘는 헤더가 있죠. no 텍스트라는 헤더를 주고 즉 뭐냐면 그 변수명 헤더라는 게 변수명입니다. 변수명이 없으면 no 변수명이 있으면 갖고 올 거면 yes.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yes라고 하면은요 첫 행이 헤더로 들어가요. 얘가 안 되겠죠? 그죠? 지금 헤더가 없는 상황이니까 no라고 해주셔야지 되고 문제가 여기를 yes라고 해주는 상황에 따르면 첫 행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갖다가 써서 붙여 볼게요. 자, 한번 시작. 자, 쳐보세요. 텍스트 df 하고요. 헤더가 있으면 y죠. y가 아니고 to로 t. 네. 그래서 뒤에 다른 쪽을 보시면 뒤에 또 할 텐데 여기는 여기는 헤더를 또 f라고 이게 아닌데 여기구나. 여기는 true로 해놨죠. 이렇게 네. true 또는 false t로 써도 되고요. true라고 써도 되고 t 써도 돼요. f라고 해도 되고 false로 해도 되는데 문제는 다 대문자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FALSE 하면은 인식을 못해요. 이렇게 대문자로 해야지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true, false 이런 거는 값은 어떤 값에 세팅을 해주는 파라메타들은 여기서는 파라메타라고 이름을 하거든요. 파라메타들은 전부 다 뭘 해주느냐면은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그걸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F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누르고요. 빨간색이 안 떴죠. 빨간색이 안 떴으면 오케이 된 겁니다. 빨간색 뜨신 분들은 에러가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면은 str이라고 누르면은 여기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실제로 얘를 치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쳐서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면 정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에러가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문제가 없이 쳐야 되겠죠. 자, 여기 쉼표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은 그 밑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이거 뭐죠? 양쪽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원래는 이렇게 한 줄로 쳐도 돼요. 한 줄로 쳐도 되는데 저는 스타일이 이렇게 쉼표 해놓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눈에 딱 구분이 되죠. 그래서 저는 쉼표 있으면 거의 엔터를 많이 칩니다. 이렇게 옵션들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엔터를 많이 쳐줘요. 자, 그럼 나머지 분들은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오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 파일을
변수에다 저장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코퍼스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TM이라는 명령어를 그 패키지를 쓸 수가 있어요. 즉 데이터 형식이 기존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이런 방식들은 데이터 프레임 방식이에요. 주로 언제 쓰냐면 통계 패키지라든가 데이터 마이닝 분석할 때 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은 코퍼스 형태로 변경해서 바꿔서 써야 됩니다. 데이터 형태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코퍼스 형태로 바꿔주는 개념을 이걸 쓰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v1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죠. 텍스트 df에 v1이라는 여기 달러 표시가 뭐냐면 달러 표시는 여기서 v1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요게 파일명이고요. 요 달러 표시한 다음에 뒤에는 변수명입니다. 그래서 v1이라고 여기 써 있죠. 이렇게. 그래서 v1을 갖고 와라. 갖고 오는데 어떻게 갖고 오느냐면은 벡터 소스라는 걸로 갖고 옵니다. 이게 벡터거든요, 지금. 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자, 설명을 해 드릴게요. tm 땡땡 요런 거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은 앞에 tm 땡땡이라는 건 뭐냐면 tm 컬러는 뭐냐면은 tm이라는 패키지에서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거예요. 보통은 안 써줘요. 이해되셨어요? 얘를 안 써줘도 됩니다. 안 써줘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tm 땡땡땡땡 이렇게 콜론 2개 해주면 뭐냐면은 tm이라는 패키지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라고.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tm 하나뿐이 안 쓰잖아요. 근데 뒤에 가보면은 용어들이 패키지들이 라이브러리가 뭐 수십 개씩 쓰는 것도 있거든요. 열 몇 개씩 갖다가 쓰면 이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해서 잠깐 한 거고 실제로는 안 씁니다. 대부분은. 코퍼스라는 거는 그냥 코퍼스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TM이라고 앞에 안 써줘도 돼요.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 써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코퍼스라는 명령어가 있죠. 치니까 코퍼스라는 명령어가 나오죠. 자, 엔터. 자, 코퍼스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TM이라는 패키지에서 쓰는 명령어예요. 무슨 말이냐? 코퍼스 형태로 바꿔줘라. 뭐를?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데이터 형태를 코퍼스 형태로 바꿔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요거를 갖고 오는데요. 이 갖고 오는 거에 대한 소스가 뭐냐예요. 자, 여기는 우리가 파일을 갖고 왔죠. 파일을 갖고 와서 이렇게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집 소스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되셨죠? 이거. 속도가 빨라져? 마음이 급해서? 자. 자, 무슨 얘기냐면은 코퍼스라는 거는 얘를 단어 형식을 문장 분석하는 형식을 말뭉치라는 걸로 바꿔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올 때 파일을 하나 갖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 zip 파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이 안에 보시면 이게 지금 안 나오네. 마음이 급하네. 자, 보시면 이 안에 폴더가 파일이 여러 개 있죠. 지금 이게 1000개가 있는 걸 제가 100개만 갖고 온 거예요. 오늘 분석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자, zip 파일로 갖고 오면은 zip 소스. 그 다음에 여기에 디렉토리가 있으면 dir 소스. 압축이 안 돼 있으면 dir 소스.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됩니다. 잠깐만, 요게.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얘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갖고 온 게 이게 우리가 벡터 의미로, 아까 전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잖아요. 벡터로. 그래서 벡터 소스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갖고 올 때는 벡터 소스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갖고 오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코퍼스로 바꿔주는데 얘를 갖고 오는데 이 파일 형식이 벡터 소스로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고 오고요. 인스펙트라고 하면은 이 코퍼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코퍼스로 저장해주고 빨간색 아무것도 안 떴죠? 잘 돌아간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코퍼스에 이렇게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일일이 이거를 클릭하면서 보기 어려우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도 보여요. 이렇게.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인스펙트라고 딱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죠. 됐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도큐멘트가 4개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4개 들어있었죠? 도큐멘트가 4개 들어있고요. 첫째 행에는 요게 들어있고요. 둘째 행에는 요렇게 들어있는지를 쭉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코퍼스 만들어주고 한번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걸 갖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치시면 되고요. 자, 이것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자, 인스톨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깐 거고요. 자,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서 로딩 했다고 떠지. 아까 전에 이렇게 빨간색 떴으니까 겁이 나셨을지도 모릅니다. 네. 에러 메시지가 없죠. 얘는 그냥 워닝 메시지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 아니고 여기로 해야 되겠네. 자, 코퍼스가 있었죠? 코퍼스인데 이렇게 해주고요. TM은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도 해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빼고요. 자, 요걸 지우는 거고. 자, 코퍼스에서 여기 보면 나와죠? 문서를 저장해두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부터 내려올게요. 자, 코퍼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오른쪽에 쳤을 때 오른쪽에 변수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저는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쪽하고 이쪽을 쳤을 때 밑에 하면서 이쪽이 같이 저장이 되죠. 자, 인스펙트 하면은 자, 코퍼스라고 치면은 이 상태에서 자, 얘가 뜹니다. 그럼 보면 어떻게 돼요? 4라고 뜨죠. 자, 코퍼스를 만든 상태에서 코퍼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가 만든 다음에 그 코퍼스의 이름을 홍길동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변수명은 그냥 제가 임의로 붙여주는 겁니다. AAA, BBB 상관없고요. 홍길동, 박길동, 이길동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름을. 앞으로 제가 이걸 코퍼스로 홀출할 때마다가 이렇게 요거를 붙이려고 이름 넣은 겁니다. 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은 의미가 있어요. 이쪽은 명령어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왼쪽은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변수명을 붙여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붙여주면은 요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도큐멘트가 4개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총 4개의 다큐멘트가 아까 전에 들어있었죠.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거를 전체를 확인해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인스펙트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전체가 다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괜찮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실제 작업하다가 문서가 많이 들어올 때 이걸 치면은요, 컴퓨터가 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연습하려고 4개니까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로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제대로 입력되는지를 보려면은, 1.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1번만 보여줘요. 자, 이렇게 꺽쇠 2개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 얘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아까 요것만.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해야 되니까 그냥 빼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단어를 갖고 왔는데, 자 보시면 이 단어에 스페이스도 많고요, 숫자도 있고 느낌표 이런 게 이게 있어요. 이제부터 하는 건 뭐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방법, 첫 번째, 원래는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결과를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근데 분석해놓고 여기서 끝나면은 데이터가 안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 어떻게 돼요? 한 결과를 다시 바꿔줘라. 이 얘기, 아까 전에 제가 프로그램 설명할 때 해줬죠? 보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은 계속 똑같은 이름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뭔가를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화살표로 계속 넣어줘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없애주고 새로 업데이트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분석해놓고 끝이에요. 다시 업데이트가 안 되면 옛날 데이터가 떠요, 계속. 초보자들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계속 했는데요. 결과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했는데 안 바꿔준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볼 때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해서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경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일 때는 대소문자 구분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this 이게 대문자로 들어가 있죠? 얘를 소문자로 바꿔주고 교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tmap이라고 합니다. tmap이라고 해주고요. 요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tmap의 특징은 뭐냐면은 변수를 두 개를 가져요. 뭐냐면 요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데이터. 즉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갖고 왔던 요 코퍼스라는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어떻게 주냐면은 얘를 실행해라 이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to row라고 돼 있죠. 이 to row라는 게 뭐냐면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그 앞에 컨텐트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줘야지 얘가 작동합니다. 얘만 그래요.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얘만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를 이렇게 변경해서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tmap이라는 곳에 함수가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to row라는 게 R에서 쓰는 함수거든요. R에서 쓰는 함수를 갖고 오는데 이렇게 쓸 때는 얘가 야, 내 건 없지만은 그거 갖다가 써도 돼. 이게 컨텐츠 트랜스포머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R에서 쓰는 명령어들을 붙여주면 얘를 실행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넣어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제가 해볼게요. 결과를. 자, 요것만 한번 볼게요. 요거를. 자, 요렇게 해서 대문자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처리해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메시지 경고라고 돼 있죠? 잘 읽어보면은, 진짜 없애줘? 물어보는 거예요. 워링이에요. 오케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요거죠? 오케이는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된 거예요. 여기 그냥 경고 메시지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없애줬어. 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도큐멘트에서 얘를 없애줬어.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겁먹지 마시고 그냥 진짜로 삭제해줬어. 알고 있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 있죠. 이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책에 보면 뭐 이상한 용어들 막 써가면서 했는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한번 쳐볼게요. tm 언더바 맵입니다. 해주고 요거를 갖고 오고요. 처리해 준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넣어주는 의미 알겠죠? 수정해줘라. 기존 데이터 없애고 새로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다시 넣어줘라. 다시 넣어줘서 계속 수정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야 최종 결과물이 나오죠. 그죠? 요렇게. 여기까지 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들고 오세요, 다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결과가 바뀌면 됩니다. 대소문자가 바뀌어주면 되겠어요. 대소문자 바뀌는지 확인. 여기 대문자 바뀌어 있죠? 그러면 확인. 잘 하신 분들은 그 뒤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줄게요. 참. 여기까지는 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계시니까 된지 안 된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프로그램 할 때는 명령어가 비슷한 것들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라 그러면 또 치실 거예요.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또 치면 어떻게 해주느냐? 얘를 카피해 주는 거예요. 카피해 줄 때 어떻게 해주느냐? 자, 지금부터 두 손을, 자, 두 손, 마우스를 왼쪽에, 오른손을 이렇게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카피 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요. 오른손으로 키보드에 화살표를 눌러서 밑으로 해주면 카피. 블럭 설정. 어쨌든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가지고 갖고 오시고요. 여기에 뭐라고 치면 되냐면은 요거를 지우시고 여기에 명령어 move 그다음에 뭐였죠? 우리가 두 번째가 move number. remove number. 죄송해요. move 그다음에 numbers라고 치니까 뜨죠? 자, numbers 딱 쳐볼게요. 자, 그러면 remove numbers라는 게 뭘까요? 숫자 없어주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뭐가 있나요? 우리 5, 5, 1, 2, 3 이게 있었네요. 자, 얘 한번 없애볼까요? 실행. 자, 숫자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안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작동을 잘 했나요? 첫 번째 점검. 얘가 실행이 됐나요? 에러가 안 떴나요? 에러가 안 떴는데 안 없다 그러면은 수정을 해주는 걸로 오른쪽으로 넘겨줬나요? 이거 해줬어요? 이거 이렇게 똑같이? 아니면 리무버라는 게 이게 명령어가 틀렸을 거예요.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해서 REMOV라고 치면은 요렇게 다 치지 마시고 요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렇게 뜨는 거는 치면 자동으로 떠요. 안 뜨면 안 뜨면 신텍스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간에 떠야 돼요. 그렇게 표기하는 게 원래 원래 있어요. 원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설치하면 R 기능에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자, 하신 분들은 요거까지 해보세요. 여기까지. 공백 제거, 구두점 제거까지 해보세요. 자, 카피 해가면서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쓰면 아주 간단합니다. 카피 이렇게. 자, 이거를 처리해 주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나중에 요렇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아니면 실제로 그냥 요거 다 지워 주시고요. 그냥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짤 때는 이렇게 짜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쳐주면 자동으로 싹 없어지겠죠? 처음에만 체크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숫자 삭제했고요. 저는 공백 제거해 줄게요. 공백도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구두점 제거해 주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